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관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내용을 모르면은 뭐 어제처럼 뭐 사기 유사수신 말끝마다 그냥 사기다라고 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일단은 하는 게 최우선이다. 어제 내용은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그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그 상태를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내용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전날에 그 내용을 조회한 내용 숫자는 많은데 근데 뭐 1000명도 안 되는 거 많다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어제 내용을 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오늘 내용보다도 어제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했다. 그거를 근거 자료를 기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출처를 그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일반 언론 기사가 기사를 쓰는 쪽에서 그 회사의 인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출처는 당연히 그 해당 회사겠지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한 거니까 세 가지 플러스 공지사항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내용을 딱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권한 자체가 있냐 없냐가 거기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면은 뭐 그 내용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인넷에 대한 개발 유지 보수 관련되는 업무만 한다는 말도 꼭 저기 공지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국민은행 그러니까 은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라는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뭐 회사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금융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에 관련해서 보안부터 해서 모든 이제 뭐 입출금 뭐 이런 관리하는 모든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 구축하는 회사에다가 모든 것들을 맡길 거냐. 회사 정책부터 해가지고 회사 관련된 문서라든가 통장, 자산 전체를 그런 쪽에다 넘겨주실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제의 내용, 그,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고 그 문제의 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뭐가 제일 처음부터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정말 아, 내용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 게 4월 15일자 두 가지의 그 동아 중앙일보에서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KOK 재단과 계약을 해서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투데이에 가면은 거기에 김판종이라는 사람과 최영규라는 사람 두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이 된 내용은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던
그 KOK 플레이 플랫폼 인, 어, 인수권을 자기들이 가져갔다라고 돼 있어요. 며칠 차이냐? 하나는 4월 17일인가 그랬고, 4월 15일이고, 5월 7일이었죠. 그럼 한 2주 상간으로, 블록체인 투데이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16일인가 인터뷰를 한 걸로 돼 있어요. 4월 16일에. 저는 그 인수 계약을 하고 난 다음 날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회사 입장에서 기자를 불러서 기자한테 기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4월 16일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게 5월 7일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한쪽에서 KOK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 정말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요 방이 그 식당으로 치고 아니면은 같은 사무실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KOK 재단하고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재단 사람들이 가고 나면 바로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KOK,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애시당초 계약을 할 때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와 재단의 강지원이가 계약을 그렇게 하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기사로는 이름도 지금 스타트업 해가지고 서치만 해가지고 홍콩 법인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언론사에서 그걸 확인을 하니까 둘 다 스타트업으로 이미 폐업 상태더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초창기부터 떠들었는 건 그거잖아요. 기술력, 초고속 그 초고속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를 언급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주식회사 미디움에 대한 내용만 전부 다 그 앞에 계약을 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다 주식회사 미디움의 내용이에요. 근데 걔들이 이야기할 때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메타M으로 바뀌었고 그 두 개의 이름이 4월 10 거의,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10일 전후 해가지고, 그때부터 4월 6일까지는 제가 KOK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공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 다음 나오는 것부터는 미디움 LTD라고 해가지고, 그걸로만 계속 나왔어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나, 한 번도 안 쓰지는 않았겠죠.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쓰지 않고,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미디움 LTD라고 해가지고 공지사항이 쭉 나오다가 사명이 바뀌는 시점 가가지고 메타M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K스테디움 팀이라고 나오다가 K스테디움이라고 나오다가 또그 꼴리면은 KOK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영어로 KOK 파운데이션, KOK 재단이라는 거는 잘 안 쓰고 전부 다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공지 주체자가 누군지를 공지를 누가 냈는지를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 쭉 보다가 오면서 미디움이라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는 게 2022년 4월 22일인가 그 정책 변경 예고 부분에서 K 스테디움이라는 쪽 법인을 설립을 해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데가 미디움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골 때리는 이야기들이죠. 뭐냐면은 재단이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같이 이런 기술력이 없는 이런 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 중간 다리를 하나 놓고 이 중간 다리에서 또 삐져나가는 그런 용역 계약을 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잖아요. 어떤 미친놈들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아무런 그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쭉 해봐야 1달러 자본금일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밀어줄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요 강지훈이라는 이 사람도 배임이지요. 거기에다가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쪽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 넘겼다. 그런데 분명히 KOK 재단과 조중동 중에서 동아중앙 일부에서는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그 계약을 했다는데 4월 16일 날 인터뷰한 김판종의 이야기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에서 계약을 한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KOK 플레이 앱 운영권을 지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 블록체인 투데이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까 이야기다시피 공지사항에서는 2022년 4월 정규 이사장 취임사 나오기 직전인가? 뭐 하여튼 간에 그 뒤엔가 하여튼 간에 그때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5월 16일인가 제가 자료로 다 잡아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거기서는 KOK 플레이를 KOK 플레이 뭐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 내용상으로는 운영권을 걔들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공지사항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온 거는 계약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K 스테디움이라는 고기와 아, 따로 그 기술적인 그 지원을 받기 위한 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원래 이게 누구의 것이어야 되냐? 재단의 것이어야 되죠. 근데 현재는 여러분들 미드업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K 스테디움 프라이빗 컴퍼니가 누구가 대표 이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임판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원래는 운영사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KOK K 스테디움 PT는 그 운영사가 아니고 커렉티드가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미드업을 하면서 뭐라고 하나 하면은 의장님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부사장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붙여요.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의장이라는 호칭도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썼던 거고, 부사장이라는 것도 그 미디움의 하나의 그 직급으로 그냥 그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그게 미드비 2023년 5월인가 4월부터인가 뭐 하여튼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전에 시작을 했겠네요. 그 2023년도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용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제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의 그 전날에 올렸던 내용에 비해 가지고는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제대로 알고 계세요? 모르는데 뭘 싸움을 해요? 무슨 제목으로 뭘 싸우려고 하세요? 아무것도 그, 저,
실질적으로 뭐에서 문제가 됐는지도 모르시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모든 거를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마스 프레이 뭐 해요? 안 오잖아요. 나타나지 않잖아요. 큰은 뭐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겠죠. 그런데 월급 안 주면은 바로 그 수해버려요. 고소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임금체 불리는 거 뭐 있을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레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쫓겨나오나 하면은 돈 지급을 해야 되는 날 딱 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그릇 잠그는 걸로 제가 알고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맨처럼 뭐 좀 봐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타이틀만 검색으로 쳐보시면은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근데 전부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초반에 서두, 그 도입 부분만 좀 읽어보시면은 참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하루 상간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그 4월 15일 뭐 그 계약 날짜를 모르죠, 사실은. 모르지만은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본격적으로 나타난 날 바로 근처가 계약 일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기사를 접할 때 부산시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부산시에 어, 그 BIBC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 근데 그거 여객기업 본사 이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을 해놔놓고 BIBC MOU를 체결한 걸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BIFC인가 뭐 하여튼 그 또 그 이니셜이 있는데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은 그게 뭐였냐면은 벤처 인큐베이터처럼 창업자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그 설비들도 갖춰져 있고 연구라든가 개발을 하는데 설비도 갖춰져 있고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도 좀 이제 상주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라는 게 뭐예요? 미숙아를 어, 건실한 아이로 성장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BIBC가 아닌 그 사무실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얻어 쓸 수 있다는 거를 거기 보면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 보면은 그게 딱 올라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거꾸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왜? 젊은 청년들이라는 돈 없는 사람들이 기술력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회조차도 빼앗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 뭐예요? BIBC는 민자 5천억. 그런데 블록체인 담당관 이야기로는 전화상으로 왜 사업계획서 안 주느냐라고 전화를 했을 때 제안서는 떨렁 던져놔놓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1조 몇천억의 뭐 그 민자 투자로 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 한 60여 명이 들었잖아요. 동시에 같이 들었잖아요. 블록체인, 저기, 부산시 민원실에서. 그러면은, 부산시가 보고 있고, 그런데도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 이 회사가 주도를 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에모,
MOU 말고 MOA도 아닌 MOU를 가지고서 그거는 법적인 뭐 그 책임을 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협정서예요. MOA 어그리먼이 들어가야지만이 이거는 법적인 효과, 저기 뭐고 법적인 구속력이 같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 하나 해놔놓고 그걸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죠. 일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우리 그 국가 원수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에 뭐 정상회담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이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같이 가가지고 MOU를 많이 맺고 오죠. MOU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완전히 현혹이 돼버렸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확인을 부산시 상대로 집회를 하러 가서 알아본 거잖아요. 우리는 또 양심적으로 해요. 그쪽에서 행사를 뭐 엑스포 2030 그거 결국에는 뭐 안 됐지만은 그 오픈 세리머니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 이 집회도 어떻게 보면은 안 해줬잖아요. 마지막에 뭐 이봉호 씨가 꼭뭐 구호라도 한번 외치고 가야 되겠다.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가야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뭐 한 게 다지만은 근데 우리가 시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것만 되면은 우리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면은 시위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만 하고 말았던 거고. 그러니까 부산시를 상대로 그런 내용들을 띄웠고 그거를 주무관관이 담당관이 블록체인 담당관이 다 확인을 해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거기 또 그 정도로 하는데 이런데 뭐 기사 내는 거야 일도 없겠죠. 그 사람들한테 계약서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본인 당사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출처고 누가 잘못된 말을 내뱉었는지는 뭘로 확인을 해요? 서류로 확인하죠. 근데 우리가 보여달라면 보여줘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을 그거부터 먼저, 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이 싸움을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제 내용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하고 꼭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올려놨던 그 내용을 포즈를 눌러가 일시정지를 시킨 다음에 그 타이틀을 보고서 그걸 검색을 네이버든 어디에 치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 볼 필요도 없고 앞부분만 보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지사항에 또 다 나와요. 이런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뭔 싸움을 하겠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는데, 금융범죄는 그냥 사기다. 라고 딱 틀에 박아놓고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문제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하면은 어떠한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사람들, 위반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벗어나서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통칭해서 하듯이, 그냥 금융 범죄도 사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범죄자도 뭐 사기도 있을 수 있고, 살인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뭐, 있을 수 있고, 별하별 뭐 이런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그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어제 내용을 반드시 꼭 좀 봐주십사. 저는 어제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회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 전날 내용이 제가, 어, 내용 설명은, 영상을 올렸지만, 뭐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거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들어야 될 내용, 뭐, 정말 내한테 필요한 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보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라면은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니까, 아, 좀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아, 오늘 금요일이고, 실제로 이 시간부터는 벌써 연휴에 접어들었죠. 연휴에 접어들었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만은, 껄끄럽잖아요. 내가 소개한 사람, 가족, 친지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피해자 단체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기로 그냥 그렇게 뭐 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리라. 이게 어, 같은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좀 어렵지만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까지도 좀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냥 좀 나간 것 같지만은 실제로 뭐 소개를 내가 한 명이라도 했고 했다 그러면은 이 피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에 의해서 솔직히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도의적으로 따지든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피해가 생겼느냐, 그거를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러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조금 알아서 사실 될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전달을 내 입으로는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상 속에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봐라. 왜? 내가 설명을 못하니까.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설명을 할 때는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뭐 틀어지는 것처럼 말 전달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는 정도에서 안다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해 정도냐 아니면은 알고 있는 상태냐 그런 차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어, 마음 아프지만은 그래도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TMF 현안 질의 뭐 그런 거를 보면서도 느꼈고, 이게 국회 앞에 나서는 정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다. 우영배라는 사람이 뭐 G마켓을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세대의 선생님 앞에, 매달고 있는 선생님 앞에 있는 잘못한 애 같지 않았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왜? 자료 제시, 증거 제시. 두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지들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 기록이, 출처가 그놈들한테서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서 뭐 사실 이거는 지리 정도가 아니고 추궁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림이 좀 그려져요. 전 상상 속에서 그것만 생각을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왜? 우리는 힘없고 돈 없고 그다음에 결집조차도 잘 안 되는데 저기는 몇 안 되는 것들 중에서 호화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계 보셨어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고급 외제차들 뭐 사진 찍어 올린 거 보셨어요? 그런 조그마한 회사에서 그런 정도의 어,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리고 매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하고 싶은 말, 뭐 지금까지 또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줄곧 올려왔는데 내용 보지 않고 뭐 가끔씩 그 뚱딴지 같이 단톡방에 들어와 개인적으로 이제 뭘 묻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피해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방관자의 역할만 뭐 자세만 취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뭐 이런 단톡방이 그냥 자기 그냥 그 궁금한 거 한 게 뭐 아무 짓도 하지 않다가 한 번 떡 올려가지고 사람 뒤집는 그런 식의 내용 올라오는 거 보면은 사실 뭐 그냥 이런 내용도 전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제가 할 일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그래도 어, 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문제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거지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그게 뭐 매제고, 처제고, 아니면은 동생이고, 뭐 사촌이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소개를 받았으면 내가 거꾸로 주장을 하고 그 상대가 마음 불편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소개를 한 사람 쪽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거기에 오래 앉아 있고 싶지 않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내가 소개를 받았는데 물어봐요. 소개한 사람한테. 어떻게 지금 이 가격이 뭐 이딴 식인데 다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사기당했다라고 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한테 소개를 할 때는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면서 소개했지 않느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참여를 한 거는 내 잘못이지만은, 시당초 네가 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욕설이 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닌 상태에서 또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해도 몸둘 바를 모를 수가 있는 게 이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어제 내용 좀 들어보시라. 그 내용도 좀 찾아 읽어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